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22일 러시아 최대 무기고 중 한 곳에서 대규모 폭발 사고가 발생해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타스 통신 등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폭발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북동쪽으로 약 75km 떨어진 블라디미르 주의 키르자흐 마을의 군부대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도 이 지역에 주둔하던 군부대 영내에서 탄약이 폭발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지난 22일 대형 폭발이 일어난 곳은 러시아 블라디미르주 키르자흐 지구 바르소보 마을에 있는 러시아 국방부 산하 미사일 포병 총국의 제51 무기고였고 러시아의 무기고 중 가장 큰 무기고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수도 모스크바에서 약 100km 거리에 있는 곳이라 러시아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이 폭발 여파로 무기고 일대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최소 7개 마을 주민의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공개한 영상을 보면 키르자흐 지구 모처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거대한 불덩이가 솟구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마을 곳곳에서는 검은 연기가 관측됐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내외부 75개 창고에는 최대 26만 톤의 무기 보관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폭발의 파괴력이 얼마나 컸는지 버섯구름까지 포착됐습니다. 친우크라이나 매체들은 이곳에 탄약을 비롯해 북한제 다연장 로켓포용 로켓과 토치카유 등 전술미사일, 각종 방공 부품 등 약 10만 5천 톤의 무기가 저장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기고의 탄약 저장량은 26만 4천 톤으로 화재를 진압하지 못해 터질 경우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 7개가 터지는 폭발력에 맞먹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매체는 폭발한 무기고가 벨라루스에서 러시아로 수송된 탄약과 포탄 및 무기를 저장하거나 조립하는 곳이었고 전쟁 중인 러시아군을 지원하는 주요 보급기지였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일시 부활절 휴전을 선포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 상대가 휴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30시간의 부활절 휴전이 말뿐인 휴전으로 끝난 직후에도 양측은 공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 폭발은 왜 일어난 것일까요? 러시아 국방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탄약고에서 안전규정 위반으로 화재가 발생한 뒤 탄약이 터지면서 대형 폭발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이제 전장에서 드론은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얼마 전 북한이 러시아군에 지원한 국산 자주포가 우크라이나군 드론 공격을 받아 파괴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칠러 성향으로 알려진 한 군사 전문 텔레그램 채널은 지난 14일 러시아군의 북한산 170mm 자주포 M1989 곡산의 첫 손실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1인칭 시점 드론이 곡산 자주포에 가까이 접근해서 포 상단을 훑어본 이후 이내 자주포에서 불길이 오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장의 지배자 드론의 진화는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분석해보면 광케이블을 이용한 유선조종 자폭 드론이 전장에서 다수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선조종 자폭 드론은 말 그대로 무선이 아닌 유선 드론이 목표물에 접근한 뒤 폭발하면서 피해를 입히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유선조종 드론은 전파방해 등 기존의 전자전 수법으로는 무력화할 수 없다는 특징 때문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두 나라 모두 골머리를 앓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최전선의 드넓은 평원 한가운데에서는 흰 실처럼 보이는 물체가 그물처럼 한데 얽혀있는 모습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흰 뭉치의 정체는 유선 조종 자폭 드론에서 나온 광케이블이었습니다. 유선 드론에는 보통 동체 아래 길쭉한 원통형의 케이블릴이 붙어있고 그 안에 둘둘 말린 채 수납된 길이 10에서 20km의 광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유선 드론은 이 광케이블을 뿌리듯 풀어내면서 표적을 향해 날아가는 방식으로 사용되며 표적에 도달하면 폭발하면서 피해를 입히는 구조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최근 다수 포착된 흰 뭉치는 유선 조종 자폭 드론에 사용된 광케이블 더미입니다. 작년 하순 처음 전장의 모습을 드러낸 이 무기는 전파로 조종하는 게 아닌 까닭에 기존의 전자전 수법으로는 무력화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전파가 잘 닿지 않는 장소에서도 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부대에서 사용 빈도가 급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크라이나군 드론 특수부대 아킬레스 연대의 유리 페도렌코 대위는 일반 드론이라면 근처에 재송신기가 없는 한 전파 신호가 나무에 막히게 되지만 유선 드론은 조종사가 잘 제어하기만 하면 숲이나 줄지어선 나무들 사이로도 날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현재로선 러시아가 유선 드론을 더 많이 활용하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쿠르스크 역습 당시에도 이 드론을 집중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선을 무너뜨리는 데에도 크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달 러시아군 텔레그램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는 이 유선 조종 자폭 드론이 지면에서 얼마 떨어지지도 않은 높이에서 저공 비행하며 숨겨진 우크라이나 자주포를 정확히 타격, 폭발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드론 전문가 사무엘 벤데트는 전자전으로 교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드론은 1차 선제 공격 수단으로 사용된다. 적의 전자전 장비를 먼저 무력화한 뒤 일반 무선 드론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유선 조종 드론은 유선으로 연결된 만큼 타깃을 고해상도로 마지막 순간까지 정밀하게 촬영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정보 수집 수단입니다. 다수의 유선 드론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서로 케이블이 얽힐 수 있고 케이블 길이에 한계가 있는 등의 단점도 있지만 이를 감안할 만큼 유용한 무기인 셈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도 유선 드론 개발과 생산에 박차를 가하는 중인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올해 들어서만 광 케이블을 갖춘 신규 유선 드론 모델이 20개 이상 등장했고 우크라이나 기업 11곳이 생산에 돌입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야말로 드론이 전장의 중요한 무기가 된 셈입니다. 세계 드론 시장의 규모는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2016년 7조 2천억 원이던 시장 규모는 2026년 90조 3천억 원까지 성장할 전망입니다. 군용 드론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미국 군수기업 제너럴 아토믹스의 MQ-9 리퍼입니다. 장시간 고고도 채공이 가능하며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어 하늘의 암살자로 불립니다. 미군이 미국 서부 네바다주의 미군 공군기지 내 조종실에서 위성을 통해 드론을 조종해 약 1만 2천 km 떨어진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 인근에 있던 중동의 유력 인사를 공격한 사례는 유명합니다. 이것은 인공위성을 활용해 미국 현지에서 실시간 원격 조종이 가능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미국은 군용 드론 시장에서 독보적 우위를 점하고 있고 이어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군용 드론 개발, 수출에서 박차를 가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군용 드론은 미국 드론의 20%에 불과한 싼 가격을 경쟁력으로 중동, 북아프리카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은 드론 시장이 군용 드론 중심이지만 미래에는 국가 차원의 지원에 힘입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상업용 드론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한국의 드론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드론 업체는 2013년에 131곳에 불과했지만 2019년 2,500곳을 넘겼으며 같은 기간에 50명대였던 드론 조종 자격 취득자 수는 지난해 2만 명을 넘겼습니다. 드론 산업에 진출하는 대기업이 늘면서 국내 드론 산업 성장세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GS그룹은 최근 드론 배달 사업을 추진 중이고 CJ 대한통운, 롯데 로지스틱스 등 물류 운송 기업을 비롯해 KT와 LGU+ 등 이동통신 기업도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은 자회사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을 설립해 수소 연료전지를 부착한 드론을 개발 중입니다. 현대차그룹은 드론 택시 등 도심항공 모빌리티 사업부를 설립하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임업, 영상,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상업용 드론 시장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 드론 시장에서 후발주자입니다. 하지만 아직 태동기에 있는 상업용 드론 시장을 공략한다는 목표로 본격적인 드론 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국 연구팀이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심현철 교수팀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아부다비 자율 레이싱 대회의 드론 챔피언십 리그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12일 열린 본선 대회에는 2024년 가을 예선을 통해 선발된 14개 팀이 참가해 최단 비행시간 4대 동시 자율비행, 양쪽에서 마주보면서 고속으로 비행하는 드래그레이싱, 인공지능 대 인간 조종 대결 4개 부문에서 경합을 벌였습니다. 카이스트는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 아랍에미리트 기술혁신연구소, 체코 공대와 함께 결승에 올라 종합 3위를 차지했는데요. 카이스트 팀은 자율비행 드론의 동시 자율비행과 양쪽에서 동시에 마주보며 출발하는 드래그레이싱에선 2위를 차지했습니다. 카이스트는 이번 대회와 같은 카메라 기반 자율비행 드론 레이싱은 단순한 e스포츠를 넘어서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등장한 1인칭 시점 드론에도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심 교수는 세계적인 로봇 학술 대회 아이로스에서 열린 자율드론 레이싱 대회에서 2016년, 2018년 각각 우승 및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데요. 한국인들의 손기술과 기술력을 감안하면 드론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가 될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